안녕하십니까. 오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경기도 데이터 배당 사례를 발표할 경기도청 데이터정책과의 원준석 주무관입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데이터 주권이 왜 중요하고 데이터 배당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강의가 끝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사 세 가지를 먼저 키워드를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입니다.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은 데이터 주권, 데이터 배당이 시작되게 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정보의 주체인 개인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배당은 경기도가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와 수익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한 경기도의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25분 동안 정말 큰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는 지금 데이터 기반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IDC에 따르면 2025년에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 양은 170 제타바이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 중에 75%가 개인 정보라는 겁니다. 개인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개인 데이터는 비단 개인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고 개인이 활동하고 개인이 생성에 기여한 그런 데이터를 포함하며 개인 정보나 그런 데이터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3차로 가공한 분석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9.9%의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앱을 이용하고 웹을 이용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 동의, 위치정보, 그리고 활동했던 모든 내역들은 여러분의 데이터가 이미 아닙니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그 소유권은 기업들에게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 주권은 무엇이냐에 대한 것도 대부분 국민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권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주권이나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사실 보시는 표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프라이버시나 정보 보호를 얘기하는 그런 선상에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매스미디어가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매스미디어에서 유명인이나 일반인들까지도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20세기 중반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더 큰 정부, 빅브라더 사회가 오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20세기 후반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SNS로 내 정보나 다양한 정보들이 확장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침해로부터 내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지금 현재에 들어오면서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데이터 기술 환경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는 데이터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에 더 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데이터 세에 대한 논의를 한다거나 개인들도 마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내 정보에 대한 주장,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늘어갔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미디어에서 접한 정보가 주권에 대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서 프랑스에서 구글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세라는 부분으로 주권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주권은 주체별로 다른 권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도 개인에 대한 권리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데이터 권리에서 가장 핵심은 보시는 EU의 GDPR에서 처음 정의를 내린 정보 이동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보 이동권은 내 데이터, 개인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내가 생성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어디다 줄지, 내가 어디다 저장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개인, 정보 주체인 개인이 스스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개인들이 가져야 할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2019년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2019년 마이데이터 현황조사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보시면 개인정보 연락권 인지도가 43.2%, 50%가 채 안 되는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권은 법에서 유일하게 보장하고 있는, 유일하진 않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이 가진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지도가 50%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들의 개인정보 소유권에 대한 의식은 일반 정보는 83.8%가 최소한 내 정보가 일부 있다, 내 소유가 일부 있다. 그리고 활동 정보, SNS나 내가 스스로 생산한 쇼핑을 한다거나 내 활동 정보에 대한 것도 84.4%가 최소한 일부는 나의 소유다. 그리고 그런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분석해낸 3차로 생성해낸 데이터까지도 70.8%가 내 데이터에 나한테 소유가 일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권한,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권의 필요성도 72.2%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향은 국민들은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러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받는 반대급부를 금전이나 포인트 혜택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들은 아직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주권의 핵심이 되는 소유권이나 이동권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나 데이터 주권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금전적이거나 포인트같이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저희가 연구했던, 설문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캐치를 해서 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배당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뜻은 공평하고 그리고 올바르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데이터 사회에서, 그리고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공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데이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독점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그 독점을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경기도에서는 데이터 배당을 실시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경기도는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 화폐, 결제 데이터를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도가 보유한 거래 플랫폼,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래하고 발생한 수익을 그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도민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 것이 배당이었습니다. 그럼 이 배당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배당 자체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데이터 주권을 실천한 사례였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데이터 배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그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실제로 조례나 법 같은 것도 추진이 됐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한 사례는 경기도가 최초였죠. 그래서 이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를 생성한 개인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 배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실천한 실천 사례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데이터 배당을 통해서 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데이터 권리를 가진 개인정보 주체에게 이게 너의 권리 중에 하나야. 당연히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개인들이 가져야 할 데이터 권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에게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인식을 개선하고 데이터 주권 실천을 위한 실천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데이터 배당 결과 도민들이 저희 정책에 데이터 주권, 데이터 배당에 대한 정책에 크게 공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도민의 반응을 보고 이 데이터 배당 정책이 지금처럼 잘 유지가 되고 미래에 밝게 발전을 시킬 수 있다면 기업들의 주권에 대한 의식, 데이터 소유에 대한 의식도 바꾸고 점차 데이터 주권 실천을 위한 참여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도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주권, 데이터 배당 자체가 세계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도 그리고 유사한 사례도 없어서 진행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팔 수 있는지, 이 데이터를 팔았을 때 문제는 안 되는지, 그럼 이 데이터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고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됐고요. 그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환원하고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지자체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법률 검토 그리고 외부 법률 검토 용역을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께 몇 가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입니다. 저희가 배당을 하기 전에도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개인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고 그걸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법을 보면 익명 정보는 데이터 활용이나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화폐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맞게 익명화하고 그다음에 총계 처리해서 유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래한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소유권 측면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기업의 소유입니다. 개인의 소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기업의 소유이고 법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돈을 투자한 기업에게 배타적인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배타적인 점유권은 소유권과 유사하고 저작권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데이터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화폐 데이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만 소유권이 있다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다행히 지역화폐 위탁 운영 계약 협약서에 문구를 살펴보니 시군 지자체 장에게도 그 소유권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하지만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자체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민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가 경기 콜센터와 저희 과 중심으로 민원을 대응하기로 했고,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내부 법률 검토와 외부 검토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제공하면서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지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의 동의를 요청했고, 그중 20개 시군의 동의를 받아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수익 환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의도 받았고 개인정보도 문제를 해결해서 거래를 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데이터의 금액이 얼마냐도 중요했지만 도가 과연 데이터를 팔아서 그거를 우리 소유도 아닌데 다시 넘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거는 일단 시군의 동의를 받아서 해결을 했지만 도민들한테 직접 나눠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역화폐 이용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 안에 데이터 거래, 판매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을 인센티브로 카드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데이터 배당은 판매 수익을 거래한 유상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카드 소유자에게 배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당하는 것까지 방법이 됐는데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의 이슈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표 보시는 대로 가장 끝에 남은 것이 저 3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양 기반에 비례해서 금액을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결제한 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 없이 데이터 자체의 공공부적인 측면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균등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 저희는 균등분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균등분배를 하되 개인식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카드당 배당하는 것으로 저희는 실시를 했습니다. 배당은 이렇게 긴 검토와 고민 끝에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개 시군 36만 782개의 카드를 대상으로 120원씩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120원이란 금액이 정말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주권을 처음 실천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발생한 이익을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려준다라는 것의 의미를 크게 둔 것이죠. 그리고 실시 전후에 민원을 접수해 보았습니다. 사실 시군도 걱정했지만 저희 도에서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오해, 그리고 이 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에 대해서 민원도 걱정이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민원을 다 받아보고 통계를 내보니 52%는 배당 자체에 대한 질문이 훨씬 많았습니다. 배당이 무엇인지, 주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43%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건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시군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5%는
걱정이 아닌 어떻게 보면 배당받는 시기와 배당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걱정했던 그런 문의는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올린 블로그 글을 통해서도 그런 우려보다는 도민들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아주 생소한 새로 받는 권리에 대한 호기심과 만족감이 훨씬 컸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마이데이터 현황 조사 결과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민원 결과 뿐만이 아니고 유사한 결과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3법 입법 예고기간에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명처리 개인정보 제공 의향 1차 조사에서 77.4%가 제공할 의향을 나타냈고요. 우려 요인인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보완이 된다면 무려 86.6%가 내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를 놓고 보면 실제로 국민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미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혜택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 일상적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과제,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마이데이터, 데이터 배당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렇게 데이터 주권의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했던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배당의 미래는 데이터 주권을 실천하고 그와 함께 이익의 독점, 데이터의 독점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길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독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계속 경기도가 배당을 해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만의 데이터도 적고 금액이 적기 때문이죠. 민간 기업이나 다른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서 금액을 키워서 배당을 하던, 아니면 기금화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던, 아니면 데이터 세금을 마련해서 사회 전체에 부를 증진시키거나 기본적인 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던, 국회와 전문가와 협력해서 그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독점 해소를 위해서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데이터 주권을 실천하고 배당에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앞으로 향후 데이터 주권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마이데이터 계획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서 도민의 데이터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이익권도 수익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 기업, 이 화면을 보시고 발표를 보고 계시는 기업 여러분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데이터 주권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십시오. 데이터 주권 실천을 위해서 기업들도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사회 경제가 소수 특권이 누리는 경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데이터 경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